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 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윤종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가심재단 여러 선생님들과 또 좌장을 맡으신 여러 교수님들, 같은 세션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현재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맷 클리니컬 니드가 무엇이냐고 이제 묻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꼭 신부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 헤페프를 많이 듭니다.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제 고전적인 신부전 개념은 좌심실 박출률, ejection fraction이 감소되어 있는 신부전이 아주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신부전 환자이지만 증상과 징후는 비슷한데 ejection fraction은 보존되어 있는 환자들이 치료가 좀 난처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신부전의 그런 병태 생리들이 발전되게 된 거에는 라지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덕분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발전을 했지만 헤페프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한 예후를 개선시키고 특히 모탈리티를 개선시키는 약제가 확실히 입증된 약제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헤페프가 언맨 니드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입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프레벌런스도 증가하고 있지만 레프와 비교했을 때 자주 입원한다는 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인데요. 레프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서바이벌이 시기가 거쳐올수록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심장 인식이나 바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출구가 있지만 페프는 상당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날수록 예후가 개선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이 헤페프의 개념 자체도 좀 혼돈스럽고 아직 완전히 잘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헤페프를 이제 디스크라이브 할 때는 똑같이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는데 이제 이젝션 프랙션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스톨릭 핫 페일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이스톨릭 핫 페일러라는 용어 자체가 미스리딩 할 수 있는 게 이 헤페프라고 지금 우리가 불리고 있는 거에는 non diastolic abnormality 또 심장 이외에 여러 가지 엑스트라 카디악 abnormality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헤프레프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개념적으로도 좀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연구이긴 한데요. 이제 신부전 연구에 있어서 ACE 이니비터의 어떤 베네핏을 입증했던 그냥 이때는 시비어 핫벨리어 니하 클래스 4 환자를 ACE 이니비터 준 군과 주지 않은 군으로 비교했던 연구입니다. 6개월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올 코즈 모탈리티를 봤는데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이 40%나 되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래서 이제 ACE 이니비터가 신부전 치료의 중요한 코너스톤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연구였는데 이 연구의 메소드를 보시면 옵티멀 트리트먼트가 당시에는 디지털리스와 다이어레틱스였고 신부전 진단할 때는 클리니컬리 엑스레이로 진단하고 특히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직까지 당시에는 심장 초음파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오카디알 펑션을 매저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인노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박출률 보존 신부전의 어떤 병태 생리가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굉장히 코어한 메커니즘이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non 다이스톨릭 메커니즘 또 시스테믹한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많은 레프에서 입증이 되었던 연구들이 페프에서는 모두 다 실패했었고요. 왜 이렇게 헤페프 환자 치료가 잘 안 되는가? 환자군이 헤테로지니스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아직 패소피지올을 모르고 그 다음에 정확한 다이어스틱 크라이테리아가 아직도 안 잡힌 거 아니냐. 그래서 트리트먼트가 적절한 게 우리가 발견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았고 NIH에서 스폰서하는 여러 가지 그런 미팅에서도 이거를 하나의 싱글 엔티티로 봐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질환을 볼 것인가, 분류를 한다면 클리니컬리 나눌 것인가,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눌 것인가. 지금처럼 전체를 한 군으로 해서 계속 임상 연구나 여러 가지 그런 스터디들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서퍼필레이션으로 나눠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하드 엔드 포인트를 개선해주는 즉 심혈관계 사망이나 신부전에 의한 입원을 개선시켜주는 약제가 계속 페일했기 때문에 이런 하드 엔드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만 좋게 해줘도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연구지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만족하지 못했던 알도스테론 안테고니스트에 대한 연구지만 탑 힙캣 연구를 다시 포스트옥으로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세 군으로 인롤된 환자를 나눌 수 있고
이 P1에 해당하는 군은 대부분 지오메트리도 좋고 아트리얼 스티프니스도 좋고 문제가 됐던 러시아나 조지아 지역에서 인롤됐던 환자였고, P2에 해당하는 그룹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아는 나이가 많고 LA 퍼져 있고 베리 스티프한 아테리니 그런 가지고 있는, 또 APB 동반이 많이 돼 있는 이러한 환자군. 또 P3인 경우에는 오베시티 도미넌트한 그런 환자군이고, 이 환자군 P3가 사실은 예후가 제일 나빴는데 이 환자군인 스피노락톤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예전 연구를 꺼집어내서 구분해 볼 정도로 헤페프에서 어떤 유니버설한 치료 약제, 브로드 베이스드한 헤페프를 예후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약제에 대한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이 헤페프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금도 리딩하고 있는 데이빗 카스나 마가렛 레드필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가장 선도하고 있는 산지부샤 그룹이나 베리 볼락들이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화이트페이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페프 환자의 정말 그런 하드 엔드포인트, CV 데스나 핫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을 개선시켜주는 거를 전반적으로 모든 환자에 대해서 하는 거는 건너본 적이 없는 어떤 죽음의 계곡처럼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오늘 설명드리진 않지만 파라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와중에 SGLT2 이니비터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혹은 또 예상한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이 헤페프 전체에 대해서 예후 개선 효과를 확실히 입증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난공불락의 저를 처음으로 이겼던 SGLT2 이니비터로 이제 에디토리얼에 이렇게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엠퍼러 프리저비드 연구는 이제까지 했던 헤페프 환자 중에 가장 많은 수인 5,988명을 인롤했었고, 기존의 이 헤페프는 사실은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컬 테라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플라시보에 대비 엠파를 썼을 때 약 2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봤었을 때 CV 데스와 핫벨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이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봤던 연구입니다. 그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그냥 심토마틱 하이포텐션만 있거나 이제팔이 낮은 사람만 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디자인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헤페프의 고전적인 개념의 환자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이런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스마트하게 디자인했는데, 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늘 하는 거고요. 이 첫 번째가 조금 흥미로운데, 이 클리니컬 코스나 이게 신부전 자체와 상관없이 언프리딕터블하거나 변할 수 있는 컨디션 혹은 CV 디지즈를 다 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필트레이티브 카디오마이패티라든지 리버서블한 CMP, 옵스트럭티브 HCMP, 이런 것들이 사실은 브로드한 베이스에서 잘못 집어넣으면 이젝션 프랙션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헤페프로 오인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헤페프 환자와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시비어 밸뷸러 핫디지즈, 심지어 이제 CRT를 했던 사람들도 CRT 자체에 의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또 AFib나 A필러터가 있는 경우에도 베이스라인에서 하트레이트가 레이트 컨트롤이 되지 않았거나 SBP가 너무 높은 경우, 또 심토매틱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 이런 환자들도 모두 다 빼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헤페프 환자, 그런 환자들만 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연구였고요. SBP가 한 130 정도, 엔티프로비멘피 미디언 레벨이 한 1000이 조금 안 되게, 민 EGFR은 60 정도 환자였고요. 이 환자들을 봤을 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CV 데스와 핫밸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을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 21%로 매우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을 입증했고, 특히 첫 번째 입원뿐만 아니라 리커런트 하스피탈리제이션까지 모두 합친 토탈 하스피탈리제이션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CV 데스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만족하긴 했지만 그게 약간의 논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다양한 프리스페시파이드 सब그룹에 있어서 DM이 있든 없든 EF가 50, 60 기준으로 봐도 또 EGFR이 높든 낮든 또 BP가 높든 낮든 엔티프로비엠피 레벨이 미디언보다 높든 낮든 아주 일관되게 예후 개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세이프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오리지널 그 페이퍼에 나왔고 서플리먼트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하이포텐션이나 제니탈 인펙션이 약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키토에시도시스는 증가하지 않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컴플리케이티드 UTI나 컴플리케이티드 제니탈 인펙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엠퍼러 프리저비드 연구는
헤페프 환자에서 CV데스나 핫페일러에 의한 리호스피탈리제이션을 줄인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이 기존에 있었던 페라곤 핫페일러와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보시면 이거 좀 물론 이제 엔트레스토는 이게 다 해저드 레이셔 1에 걸려 있지만 양상을 보시면 EF가 62.5, 이부터는 이런 뉴로호르몬 블록케이드 혹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SGLT2 이니비터의 효과가 거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봤을 때는 EF의 기준이 62보다 넘어가면 그건 또 다른 다른 엔티티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이제 추측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 엠프로 프리저브드의 포스트옥 어널리시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월스닝 핫페일러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 엠프로 프리저브드에 등록된 연구에서 그러면 어떤 원인이든지 IV 베소프레서나 아이노트로픽 썼던 환자들도 줄여주고 CCU나 ICU로 입원하는 환자들도 줄여주고 이런 월스닝 핫페일러에 대한 프로텍티브 이펙트는 SGLT2 이니비터가 투여된 지 18일째부터 아주 일관되게 연구 지속기 끝까지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이게 예후를 개선시켜주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래에서 이렇게 다이어레틱스 쓰거나 인터벌 인텐시피케이션하는 아웃페이션트 환자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고요. 또 아직은 그 다파글리플로진은 전체 하드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는 이제 내년에 나올 예정인데 이 중간에 나왔던 거는 이제 QOL 어떤 정말 환자의 어떤 심텀이나 펑셔널 커패시티를 좋게 해주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네이처 메디슨에 또 다파글리플로진을 가지고 했던 연구가 보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뭐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정도 썼을 때도 그리고 비교적 적은 수에 160명 정도 양군에 랜덤했을 때 미네이지는 한 70세 정도였고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57% 정도 인롤이 되었고 민 이젝션 프랙션이 60% 정도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는 한 20% 정도로 다른 헤페프보다는 조금 더 낮은 비율로 인롤된 것 같고요. DM 환자가 동반된 비율도 55에서 56% 정도였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신부전 연구에서 엔티프로비엠피 레벨의 어떤 컷오프를 APB 있는지 사이너스인지 구분해서 하는데요. 이런 것도 꽤 높은 비율로 이제 그 엔티프로빈피 레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이 환자들이 6미닛 워크 테스트가 24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헤페프 환자치고는 좀 펑셔널 커패시티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비교적 짧은 기간 12주만 처치했을 때도 다파글리플로진 암에서 KCCQ 클리니컬 스코어나 뭐 토탈 심텀 스코어, 피지컬 리미테이션에 대한 스코어들이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6미닛 워크 테스트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수를 가지고 한 연구들이 실제로 미닝풀한 클리니컬한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지션이 deterioration, no change, 또 slight improvement, moderate, very improvement 이렇게 봤을 때도 역시 다파글리플로진이 피지션이 생각하는 클리니컬리 미닝풀한 임프루먼트도 개선시킨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이프티 면에서도 플라시보 대비 특별한 만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페프 연구를 최근 주도하고 있는 이 밀턴 패커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제도 모든 백출혈 보전 신부전 환자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예후를 개선시켜주는 게 없었는데 SGLT 이니비터가 이렇게 하고 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잘 되냐?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크게는 인트라글로메룰러 프레셔를 떨어지는 레날 이펙트와 또 글루코스 유리아, 나트리에시스를 하면서 헤모다이나믹 이펙트, 또 키톤 바디 생성과 연관이 있는 그런 메타볼릭 이펙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베네핏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올해 나온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가이드라인의 헤페프 섹션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일부 EF의 컷오프를 아직도 잘 모른다. 이거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참 프리저브드 연구에서 따오긴 했지만 우리가 일부 EF 컷오프를 얼마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또 지금처럼 EF를 기준으로 핫페일러를 구분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고요. 그렇지만은 내년에 이제 4월 달에 아마 ACC에서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파글리플로진을 이용한 이 하드 엔드포인트를 봤던 연구, 이 딜리버 연구는 더 많은 수의 환자 6,263명을 인롤했었고 이제 내년 4월 달에 그 결과가 발표되면 정말 이것까지 다 파지티브로 나온다면 한 번도 헤페프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켜주는 게 입증이 된 게 없었는데 SGLT2 이니비터가
정말로 이 예후를 개선시켜주는 약재로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